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함수의 극한 파트를 좀 설명을 할 건데 우선은 개념 정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좌극한과 우극한이에요. 좌극한, 우극한. 자, 일단은 그래프를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x축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 보자 이거야. y는 fx가 만약에 어떤 점에 대해서 x좌표를 a로 잡고 이 점의 좌표는 a, fa라고 칠 때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서 가는 게 있고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서 가는 게 있어. 그러면 그래프를 따라서 왼쪽에서 그래프를 향해서 갈 때가 있고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좌극한이라는 건 뭐냐? 좌극한 리미트 x가 a-의 fx를 뜻하는 거예요. a-fx a-라는 말은 a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a의 왼쪽에서 a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이 a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b라고 잠깐 해보자 이거 b. 그러면 a보다 작은 쪽에서 가면 b에 근접해 간다. 그래서 얘를 b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고 우극한 역시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 플러스의 fx 이렇게 적을 건데 a 플러스라는 말은 a의 오른쪽에서 a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이 상태. 그러면 그래프를 따라서 이 지점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지점이 역시 b가 됐다 이거야.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쉽게 말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하자 이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얘하고 좀 비슷하게 그래프를 조금 다르게 말이야. x는 a를 기준으로 잘라서 a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 a보다 큰 쪽에서 가는 그래프를 따로 그려놨어요. 이렇게 따로. 그러면 이 지점을 예를 들어서 b라고 얘기하고 이 지점을 c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볼 때 이게 fx 이 그래프 상에서 볼 때 좌극한은 어떻게 될 거냐? 리미트 x가 a-의 fx라고 쓰고 a-라는 건 a의 왼쪽에서 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프를 따라서 자 왼쪽에서 볼 때 이쪽을 지우고 보면 돼. 이렇게 지우고 왼쪽에서 따라가는 이 그래프를 쫓아간다 이거야.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서 따라가는 그래프. 이 그래프가 b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얘를 b라고 얘기하는 거지. b. 근데 우극한은 x를 a 플러스라고 쓰고 a의 오른쪽에서 가고 있다라고 치면 이번에는 이쪽만 보자는 거야. 이쪽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지점을 향해서 가겠지. 이 지점을. 그럼 여기가 C잖아. C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C를 향해서 가는데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이거야. B와 C가 다르지. 그지? 자,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자 이거야. 이런 건 극한값이 없다 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 주제는 일단 좌극한과 우극한인데 왼쪽에서 그래프를 따라가는 것과 오른쪽에서 따라가는 것이 같은 지점인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자. 여기서 혹시라도 조심할 거, 이 자리가 만약에 이렇게 빵꾸가 나 있어. 빵꾸가 났다는 말은 함수값이 없다는 거야. 함수값이. 그렇다 하더라도 극한값이라는 건 함수값과는 상관이 없을 테니 그냥 어느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만 보자 이거야. B를 향해서 간다 이거야. B에 도착했다가 아니라
B를 향해서 간다. 왼쪽이나 오른쪽이 모두 B를 향해서 간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한다. 이거를 일단 첫 번째 주제라고 해. 좌극한과 우극한.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거 두 번째로,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뭐냐면 극한값의 계산이야. 극한값의 계산. 두 번째 주제는 극한값의 계산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부정형의 계산이라고 얘기한다. 부정형. 자, 여기서 말하는 부정형은 정해지지 않은 어떤 형태다. 그래서 이제 부정형이라고 하고, 특별히 무한소분의 무한소, 0분의 0꼴을 보는 거야. 0분의 0꼴. 분모가 0을 향해서 가고, 0이 됐다가 아니야. 분모가 0을 향해서 가고, 분자도 0을 향해서 가는 이런 형태의 함수의 극한에서 계산은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을 향해서 가게 되면 인수분해를 일단 하자 이거야.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해서 그 다음에 0인자를 소거해 보자. 0인자, 0이 되는 인수를 소거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끌고 갈 거란 말이야.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x가 1을 향해서 가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고 분자도 0에 가까워지지. 이런 걸 0분의 0꼴이라고 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갈 때 분모는 인수분해에서 x-1과 x 플러스 1 인수분해가 되고 분자는 그대로 x-1인데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다시 x가 1로 가면 2분의 1만 남는 거 아니야. 2분의 1로. 결국은 극한값을 2분의 1이라고 얘기하자 이거야.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썼어. 여기에서 보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갈 때 어떤 함수 fx를 이렇게 썼는데, 이런 경우는 이 뒤에 내가 1 플러스도 안 쓰고 1 마이너스도 안 썼으니까 리미트 x가 1 플러스가 나는 극한값과 x가 1 마이너스로 가는 극한값을 따져서 이거를 우극한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좌극한이라고 하는데,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 값일 때는 뒤에다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생략해서 그냥 쓰기로 한다 이거야.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하는 거야. 자, 예를 하나 더 들어서 이런 거 이제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해. 미정계수 결정.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에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극한값이 3이다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의 문제들을 아마 자주 보게 될 건데, 그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 분모가 x가 1로 가면 0을 향해서 가잖아. x가 1이면 0이다가 아니라 0을 향해서 가잖아. 그러면 분자도 당연히 x가 1을 향해서 갔을 때 0을 향해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b를 1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본다 이거야. 넣어서.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더하기 ax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이렇게. 그랬더니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 거냐면 x-1에다가 x 플러스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얘를 소거하고 x에다 1을 넣어서, 그지? x가 1로 가니까 x에다 1을 넣어서 1 더하기 a 더하기 1이 될 건데 그 값을 3이라고 하자 이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A는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요런 형태의 문제들을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형태에서 봐봐. 이 형태에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단 말이지. 이렇게. 자, 이쪽을 한번 다시 봐.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x가 1을 향해서 가면 분모가 0을 향해서 가고 분자도 0을 향해서 가게 될 거니까 이 위에 있는 이 분자 말이야, 분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x-1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 분자가 x-1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렇지. 1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x가 1을 향해서 갈 때 x-1분의 이 분자를 얘라고 생각하면 x-를 x-k라고 생각하면 그냥 약분해서 x에다 1을 넣어서 1-k가 될 건데 그걸 3이라고 하자 이거야.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k를 마이너스 2로 놓고 옆에 있는 이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한다. 이게 미정계수 결정. 물론 극한값의 계산에 따라서 인수분해가 바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면 무리식이 나오는 경우에는 켤레를 곱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켤레를 곱한 다음에 영인자를 소거해 주자. 이러한 방법으로 가자. 이게 두 번째 주제야. 첫 번째는 좌우 극한이고 두 번째는 극한값의 계산이야. 자, 계속해서 이어서 일단 자, 두 번째 주제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세 번째로 얘기할 건 뭐냐면 극한의 기본 성질. 자, 세 번째 극한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건데 수렴하는 것들은 수렴이라는 말은 사실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쓰는 게 더 낫겠지, 그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자, 극한값이 존재하면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들은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갈 때 함수 fx가 알파로 극한값을 갖는다고 하자. 여기서 말하는 극한값이 갖는다는 말은 a 플러스로 가는 우극한과 a 마이너스로 가는 좌극한이 서로 같다는 말이에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면 이 소리야. x가 a를 향해서 가는 또 다른 함수 gx가 베타로 극한값을 갖는다고 할 때 함수 fx도 극한값이 있고 함수 gx도 극한값이 있으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갈 때 fx나 gx를 더하거나 뺀 것들은 극한값끼리 더하거나 빼면 된다 이거야. 만약에 리미트에 x가 a를 향해서 갈 때 fx 곱하기 gx는 fx는 알파를 향해서 가고 gx는 베타를 향해서 가니까 역시 곱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리미트에 x가 a를 향해서 갈 때 gx분의 fx가 둘이 나누니까 베타분의 알파가 될 건데 여기서 베타는 기본적으로 0이 아닌 상태일 때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라는 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들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고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런 얘기가 어떤 그래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2야 2 그리고
요 함수값이 극한값이 3이야. 그러면 리미트 x가 2를 향해서 갈 때 함수 fx는 3을 향해서 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또 다른 그래프가 얘는 fx, 얘는 gx인데 리미트 x가 2를 향해서 가는 함수 gx는 4를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하면 둘이 곱한 결과 있잖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fx랑 여기에 있는 gx를 만약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여기 있는 3과 4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라는 말이지. 그리고 이 식에서 혹시라도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x축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이만큼 그래프가 이동을 했잖아.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하면 얘가 0을 향해서 가고 x축을 향해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하면 x 플러스 2가 될 건데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극한값은 3으로 여전하다. 이와 같이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식을 약간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따라 극한값이 존재하면 사칙연산을 모두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일단 세 번째 내용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이니까 세 번째 내용까지 일단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일단 개념 설명에서 그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나 더 하자면 연속성이라는 거야. 연속성. 그래프가 연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서 자, 네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 연속성에 관한 건데, 어떤 그래프가 연속이라고 하면 이런 거지, 이런 거.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까지 같으면, 함수값. 자, 이렇게 세 마리가 다 같잖아. 이러면 연속이야. 만약에 이 두 개만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이건. 극한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세 개가 모두 같으면 연속이라고 얘기해도 연속.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y는 fx가. 근데 이 자리에 a가 있고 여기를 b라고 하자, 이거. b. 여기 색칠 대놨어, 색칠. 리미트 x가 a-로 가는 함수 fx. 그러면 a-니까 왼쪽에서 a를 향해서 갈 때 그래프를 따라서 b로 간다.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b야. 근데 x가 a 플러스로 갈 때 함수 fx는 a 플러스니까 오른쪽에서 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따라서 역시 b를 향해서 가는 거지. b. 그리고 마지막으로 fa. a에서는 얼마냐? 정확하게 b다. 이렇게 되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아서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연속. 근데 예를 들자면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 가다가 빵꾸가 났어. 이렇게.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자리에 어딘가 색칠이 돼 있어. 여기는 A인데 이 자리를 편의상 B라고 하고 이 자리를 C라고 할 때 함수 fx 입장에서 보면 A-로 가는 극한값은 뭐냐? A-라는 건 왼쪽에서 간다는 말이고, 그러면 B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이게 B인데 X가 A를 향해서 갈 때 A 플러스에서 fx야. 그러면 다시 오른쪽에서 가고 이 자리가 또 B를 향해서 가지. 그럼 여기 또 B야. 이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맞아. 이게 만약 다르면 극한값이 없다고 하는 거지. 근데 FA를 봤더니 A에서는 색칠한 자리가 C에 있잖아. C. A에서는 C.
C가 함수값이야.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은 같은데 함수값이 달라. 이런 경우에는 불연속이라고 한다.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해. 불연속. 결과적으로 A에서 연속이 되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되고, 불연속이 되는 경우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불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본적인 함수의 극한의 개념 정리를 대략 4가지 정도의 주제로 설명을 했고, 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 오늘 설명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한번 할 테니까 오늘 개념 정리한 것들을 노트에다 일단 잘 정리해 두고, 그 다음에 한번 머릿속으로 좀 외운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그 노트를 펼쳐놓고 설명을 한번 듣는 게 좋겠지. 자, 여러분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